전부 서비스 분야에서 담당하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학생이 서비스,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서비스가 안전 서비스입니다. 예. 안전 서비스. 식품 안전까지요. 오늘 식품 안전 안 들어있는데 식품 안전 종사하는 공무원 숫자 보면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한국의 공무원들이 그래도 열심히 하고 우수한 사람들이다. 요 숫자 수준 가지고 이 정도의 국가의 서비스를 해낸다는 거 보면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난 열심히 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 쪽이 아주 빈약하지요. 이걸 지금 채워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큰 정부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저들이 작은 정부 하라고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기획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일이 많은 만큼 기획하는 정부 공무원들도 많이 있어야 되고요. 정책 기획해야 되고. 재정 규모 한번 보여주시죠. 정부의 지금 재정 규모 GDP 대비 재정 규모인데요. 예. 아마 표가 안 나오는 모양인데 재정은 지출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지출인데 한국이 GDP 대비 재정 규모 요건 이 보험료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지금 이 표죠. 예. 사회복지 지출까지를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인데 GDP 전체 국가 경제 대비 국가 재정의 규모인데 한국 27.3, 미국 36, 일본 37, 영국 43, 독일 47, 스웨덴 58, 프랑스가 50입니다. 비좁아서 여기 안 넣었는데. 스웨덴은 거의 절반. 절반을 훨씬 넘죠. 예. 이것이 결국 민간 경제에서 정부로 들어왔다가 다시 민간으로 돌아가는 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부를 거쳐 돌아가는 돈. 이거 거쳐 돌아가면서 헛소리 하는데 규모에 있어서 큰 정부, 이게 무슨 큰 정부입니까? 절반도 안 되는 정부를 가지고 큰 정부 타령하고 있으니까 난 우리가 정책하는 사람이든 교육하는 사람이든 연구하는 사람이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남의 나라 책 자꾸 베껴와 가지고 외국에서 큰 정부 때문에 경제가 잘 안 되는 나라 책에는 큰 정부 나오죠. 그럼 큰 정부 줄이 작은 정부 나오니까 작아도 너무 작은 정부에서 우리도 작은 정부 하자고 따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이렇게 돈이 돌아나가는 동안에 소위 아까 진위계수라는 거 있죠. 소득 양극화의 진위계수라는 것이 우리는 양극화 진위계수를 6.6% 교정합니다. 그것도 본시 4.2%가 국민의 정부에서 4.2% 교정 효과가 있는데 우리는 재정을 통해서 6.6%까지 교정합니다. 그러니까 조세라든지 국가 지출, 재정 지출이 고려되지 않은 진위계수가 지금 0.315쯤 되는데 그걸 좀 2.9 정도로 깎아 놓고 있는데 이것이 유럽 나라에서는 진위 개수를 약 평균 60% 정도 깎는다고 할 만큼 요거 국가 재정을 거치고 나면 진위 개수가 훨씬 낮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에 의한 소득 재분배, 분배와 재분배는 다릅니다. 분배는 시장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재분배는 재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국가 재정을 통해서 재분배 효과가 한국은 거의 없다시피 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두고 무슨 큰 정부 한다고 자꾸만 타령하는 거 이거 안 되고요. 공부 새로 해야 됩니다. 공부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예, 그 정도 하죠. 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인터넷으로 국민과의 대화 지금 진행 중이라서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로 질문을 올리고 계세요. 그런데 다 질문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난번 이제 조금 전에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질문은 생략을 하고 한두 가지만 짧게 질문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모든 권위 및 권력을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는 안 하십니까? 하는 질문.
후에 예, 그거 하려고 대통령 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문제 하나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성폭행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강력한 처벌 방안이 뭐 있으신지를 네티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와 같은 우리의 사회 윤리에 관한 문제는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봐서 대통령이 엄단하라 네. 하고 법 만들고 앞장서서 깃발 들고 나가서 성공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사회의 어떤 보편적 윤리의식이라고 할까? 시민적 자율의 영역이 넓어지면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준을 네. 적절하게 조율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 일반적인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소신이나 소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복무 대체복무 제도에 대해서라 군복무의 대체복무 제도라든지 또는 사형제도라든지 또는 동성애 제도라든지 뭐 이런 인권과 관련되는 많은 이런 문제들은 대통령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성산업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스스로 모든 것들 다 결정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이 활발하게 사회에서 논쟁되고 예. 그것이 사회적 공론으로 형성돼 나가는 이와 같은 사회적 여건, 소위 자율과 자유의 분위기, 그러니까 권위를 버린다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 하나 해당되겠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개인 의견을 물은 것으로 보고 정부가 모든 것을 한 것보다 이제 보고 저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저는 개인의 자유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는데 인권 침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그것이 권력 유지라든지 무슨 특별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은 용납할 수 하지 않겠지만은 그야말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는 특히 약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인권에 대한 강한 규제 그런 것이 저희 뭐 사생활 침해 얘기하는데 사생활 침해 그런 그게 개인의 인권이 희생되더라도 지켜줘야 된다. 그건 안전을 먼저 지켜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전 대단히 모든 점에 있어서 자유주의적이지만은 그 점에 관한 대단히 보수적인 개인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대통령의 뜻이 전달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대단히 아쉽습니다만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방청객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질문 안 하고 가면은 도저히 잠이 안 올 것 같다고. 그런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십니까? 어떤 질문이신데 그러세요?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어떤 대답을 듣고 싶으신지. 예, 대통령님, 오늘 긴 시간 동안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언론에서 요즘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제 오늘 주제와는 좀 다른데요. 마지막 질문이라서, 요즘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국무총리 임명권과 관련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 한명수 의원과 김병준 정책실장이 이제 후보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대통령님이 봤을 때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분을 선택하시고 임명하실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아직도 마음을 못 정했습니다. 소신으로 이 소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여튼 모든 상황을 정치라는 것이 개인의 소신으로 하는 만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 국무위원 청문회 하는데 보니까 소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소신은 본질적인 소신도 있고 상황이 바뀌면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맛도 변화시켜 가야 하고 또 개인의 소신이 장관의 정책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장관의 정책이 나라의 정책으로 바로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동안에 서로
이 여러 가지들의 상황들을 가지고 타협도 이루고 타협과 조정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서 균형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총리 문제도 뭐 제 소신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여러 가지를 종합해야 되는데